해볼게요. 자, 같이 봅시다. 단조화 운동이라는 것은 SHM이라고도 불러요.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어떤 교재에 보면 SHM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단순 조화 운동. 하나의 물체가 조화롭게 운동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때 특징이 있습니다. 복원력이 작용하는데, 변이에 비례하는 복원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른쪽에 용수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후기 법칙으로 KX, 그러니까 X에 비례하잖아. X 제곱이 아니라. 그래서 변이에 비례하는 복원력이 작용할 때는 주기적인 운동을 하는 어떤 그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잠시만 얘들아. 네.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를 그려보면 거기에 따라서 복원력이 작용해서 운동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전개하다 보면 주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사인파나 코사인파나 똑같습니다. 시작이 변이가 큰 곳에서 시작할 것인지 0에서 시작할 것인지에 따라서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둘 다 풀이가 가능하지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오메가 t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결국 이렇게 되면 이게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처음 위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인이나 코사인 아무거나 해도. 만약에 왼쪽 그림처럼 빛이 이제 쬐고 있으면은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가 투영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때 오른쪽에 이 그림자가 왔다 갔다 진동을 합니다. 얘들의 위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반지름이 r인 궤도를 돌고 있는 원이에요. 그러면은 각도가 세타라고 하고 이걸 각속도 오메가를 이용하면 오메가 t가 되잖아. 자, 이때 이 오메가를 우리가 이 진동에서 각진동수라고도 불러요. 각진동수라고도 불러요. 자, 요때 찍히는 변이가 x로 찍힐 텐데 이 변이를 오른쪽에 그래프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변이의 자치들이 이렇게 찍힐 거란 말이지. 자, 이거 최대의 진폭이 xm입니다. 이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인 함수로 표현이 돼요. 자, 최대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평형점에서부터의 진동하는 폭을 진폭이라고 하죠. 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식으로 알아봅시다. 자, 만약에 어떤 변이 x가 있다면 이 x라는 것은 xm 또는 뭐 a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교재에서는 a라고 하고 어떤 교재에서는 xm이라고 진폭을 표현합니다. 자, 사인 함수로 나타내도 되고 코사인 함수로 나타내도 된다.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여기 위상차가 있으면 이 위상차 때문에 결국 발생하는 값으로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로 주어질 수 있으니까 똑같아요. 자, 각진동수라고도 부른다 했었고 예전에는 각속도라고 불렀던 양이지. 자, 이걸 미분을 하게 되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이 되지. 안에 있는 오메가 t에서 또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오메가가 빠져나오고 자, 요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사인은 그냥 코사인이 되면서 t 앞에 있는 계수 오메가는 한 번 더 곱이 돼서 오메가 제곱이 되지. 자, 그래서 x와 a의 함수를 비교해 봤더니 변이 함수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가속도 함수가 나오더라. 이걸 한쪽으로 몰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이 꼴을 단진동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쌤이 수업하면서는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이걸 단진동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주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가 있느냐? 이 오메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파이는 x축으로, 시간에 대한 x축으로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무시하면 되는데, 주기랑 상관없죠. 오메가 t 대신에 t를 만약에 또 다른 주기로 더한다면, 같은 값에 대한 이 위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코사인 안에 있는 값이, 아니면 사인 안에 있는 값이 주기가 더해져도, 시간의 주기가 더해져도 같은 위상이 나야 되기 때문에, 즉, 같은 위상이라는 것은 사인이랑 코사인은 2파이의 주기를 갖고 있죠. 자, 이걸 정리를 하면 결국 오메가 t가 2파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를 안다라는 것은 t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각 진동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런 관계가 있죠. 주기랑 진동수만 비교하면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진동수가 프리퀀시 F잖아요. 자, 한마디로 주기라는 것은 한 번, 한 번 왕복 운동할 때 걸리는 시간, 이렇게가 되는 거고, 프리퀀시는 뭐야? 1초에 몇 회 운동을 하느냐, 왕복 운동을 하느냐, 이 뜻이기 때문에, 자, 단위가 DGP잖아요. 그러니까 역수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이걸 진동수라고 불렀다. 이걸 진동수라고 불렀다라는 거지. 진동수라고 불렀고, 이 파일을 오메가 값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각진동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요거 각진동수를 오메가라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가속도 값입니다. 진동에서는 각진동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단진동에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 자, 단진동은 용수철을 말합니다. 자, 힘이 복원력으로 작용하죠. 지금 볼 수 있듯이 X에 비례합니다. 이 힘의 크기가 X에 비례를 해요. 자, 요거 넘겨버릴까요? 그러면 MA인데 A가 X2-잖아. 자, 요걸 X2-로 적는 거를 추천합니다. X2-로 적는 걸 추천해요. X2. 이렇게 적는 게 훨씬 편해요. 그 2학년 올라왔을 때 만약에 선생님이 가르치면 저기 뭐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도 우리가 알아볼 텐데 그때 계속 뭐 이렇게 투닷 이런 식으로 적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m을 나누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데 아까 봤던 단진도 미분 방정식 꼴이 나왔지. 자, 부호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게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혹시라도 전개를 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럼 내가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오메가 값이 나왔기 때문에 t도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단진동에서는 용수철 상수가 k이고 질량이 m인 물체가 매달려 있다면 루트 k분의 m으로 이렇게 비례하는 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파이 같은 경우는 위상차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자, 넘어갑니다. 자, 에너지로 한번 볼까요? x만큼 변이가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용수철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가 저장이 됩니다. 탄성 위치 에너지라고 하죠. 자, 이렇게 됐었던 이유는 이거죠. 힘이 작용하는데 x만큼 변이를 했을 때 결국 F가 kx잖아. 그지? 용수철에 대해서 일을 해볼까요? 용수철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평형 위치로 이렇게 있어요. 내가 힘을 줘요. 힘을 아주 천천히 줘서 결국 여기 가서 멈췄어요. 자, 운동 에너지 변화 0이죠. 결국 이렇게 일을 해주는 동안에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이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게 얼마냐? 자,
계속 똑같은 힘을 줬다고 칠까? 아니면 뭐 달라지는 힘을 줘도 돼요. 여기서는 복원력이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달라지는 힘이다, 그지? 일정한 힘을 주면은 압축되지도 않겠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어떤 x만큼 압축을 했어요. x만큼 압축을 했어요. 여기 x만큼. 그러는 동안에 힘이 자꾸 커졌겠지. 가해줬던 힘이 말이야. 자, 일정한 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결국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여기 면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면적이 결국 해준 일의 양이 됩니다. 자, 일을 해주게 되면 용수철에 대해서 일을 해줬다. 용수철에 대해서 일을 해줬다. 저번에 이야기했어요. 중력에 대해 일을 해줬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었냐? 중력이 mg로 작용했는데 중력에 대해 일을 했다라는 말은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중력에 대해서 똑같은 힘의 크기로 어떤 h만큼 올린 거야. 이만큼 h만큼 올리게 되면 저장된다 했죠. 일을 해주면 에너지로 저장이 됐던 거야.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결국 외부에서 일을 해준 만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운동 에너지는 안 변했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안 변했기 때문에 결국 위치 에너지만 변합니다. 자, 넓이를 구해보면 여기에 자치가 kx였을 거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서 면적 구하면 결국 2분의 1 kx제곱 요만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힘이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참고로 이거 한번 따져볼까? 전체 일을 한번 따져볼까? 토탈. 토탈 일을 한번 생각해 볼래? 원래 일은 뭐예요? 일은 원래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용수 처리한 일이 있어요. 용수 처리한 일. 용수철은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잖아. kx만큼. 자, 마이너스 kx만큼. 그래서 왼쪽 방향을 플러스로 놓게 되면 이동은 왼쪽으로 했는데 용수철이 오른쪽으로 힘을 가했기 때문에 용수철이 한 일과 용수철이 한 일과 F라는 힘이 한 일을 다 더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용수철이 한 일은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이 됩니다. 근데 F라는 외부에서 힘이 한 일은 왼쪽으로 힘을 가해서 왼쪽으로 이동시켰으니까 플러스가 되잖아.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0이 되는 거죠. 자, 결국 운동 에너지 변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정지가 됐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상식이랑 또 알고 있는 사실과도 맞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x라는 값이 아까 전에 선생님이 xm 코사인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걸 제곱한 양입니다. 자, v를 아까 전에 코사인을 미분해서 사인으로 나왔잖아요. 자, 사인으로 나왔었던 요만큼의 v가 제곱이 됐습니다. 결국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위치 에너지와 탄성 위치 에너지죠. 탄성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치면 결국 요 값이 되는데, 자, 이거 최대 진폭이잖아요. 결국 일정하다. 그래서 용수철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단조와 운동을 통해서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것을 단진동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진자 운동도 단순조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얘도
변이에 비례하는 힘을 받아요. 변이에 비례하는 힘을 받으면 단순 조화 운동이라고 하고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식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자, 병진 운동 방정식으로 풀어봅시다. 받는 힘이 이쪽 방향이죠. 받는 힘이 mg sin 세타. 자, 얘가 각도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그냥 플러스를 해버리면 마지막에 부호가 여기 오른쪽 위에 요 부호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부호를 잘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자, 사인이 세타가 작을 때는 그냥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타라는 것은 원운동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서의 호의 길이와 반지름으로 이렇게 관계식을 가지고 L분의 S로 적을 수가 있겠지? 자, 그럼 호의 길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가속도. 자, 이거 병진 운동입니다. 이거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니까 자, 이거 병진 운동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오른쪽에 나왔던 마이너스 이 값을 넘겨볼까요? 그러면 플러스 이렇게 나오지. 자, 애초에 처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결국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방향성을 잘 생각하고 세타가 커지는 방향인지 작아지는 방향인지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S가 어떤 방향이냐 그런 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오른쪽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꼴로 알게 되는데 여기 앞에 있는 값이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를 오메가 분의 2파이. 결국 단진자의 주기는 중력 가속도분의 진자의 길이. 요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만약에 그네를 타게 되면 가벼운 사람이 탈 때랑 무거운 사람이 탈 때랑 똑같은 주기가 되겠죠. 질량에 상관이 없잖아요. 공식에 보면. 자, 질량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타든 어른이 타든 그네를 타면 무게 중심만 그네에 딱 맞춰져 있고 똑같은 상태가 돼서 이 길이가, 단진자의 길이가 똑같은 L이 된다면 그러면 같은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무게 중심이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그네의 질량을 무시를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그네의 질량이 이렇게 애초에 있었는데 여기에 누가 앉냐에 따라서 무게 중심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예를 들어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사람의 엉덩이에 무게 중심이 있다고 쳐도 만약에 그네 자체의 질량이 m이 있고 m0가 있고 사람의 질량이 m이에요. 근데 그네 자체의 질량에 의한 무게 중심 값이 여기 바닥이 아니거든 실제로. 줄도 무게가 나가고 이 꽤 무거워요 이게 줄이. 그리고 판의 질량 중심을 생각해 보면 한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야. 근해에 의한. 근데 사람에 의한 게 여기 있다. 그러면 근해의 질량이 여기 다 몰려 있는 것과 사람의 질량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것에 의한 또 다른 질량 중심이 여기 위치를 하게 될까요? 어딘가에. 여기가 센터 오브 매스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사람의 질량이 커져버리면, 커져버리면, 요 센터 오브 매스의 이 질량 중심의 위치가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진자의 길이가 변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지. 자, 회전운동 방정식으로도 단진자의 주기를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용을 하면 토크로 알아본다면 모든 질량이 여기 끝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ml 제곱이 되죠. 관성법 밑에는 ml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도 보면
토크의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은 이유는 각도가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자, 작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가 됐고, 요거 사인 값 아까 전처럼 똑같이 세타로 하면 이렇게 꼴이 나온다라는 거지. 전기를 해도 오메가 제곱값이 또 나옵니다. 자, 처음 방향 설정을 하면서 커지는 방향인지 작아지는 방향인지를 통해서 결국 여기 플러스 값이 얻어내질 수 있습니다. 자, 물리진자는 요거는 이제 시험에도 냈었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힘이 가해진다. 그러면 아까 전에 ml제곱 했었던 것을 i로 그냥 놔둬버리는 거지. i를 그냥 놔둬버린다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자, i 계속 놔둬버리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 결국 오메가 제곱값이 될 거고, 어. 아까 전에 여기 i 값이 ml 제곱이었잖아. 아까 전에는 ml 제곱이었으니까 그러면 루트 g분의 1 값이 나왔을 거야. 당연히 2파이는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관성 모멘트를 넣느냐에 따라서 여기 값만 넣으면 결국 주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거 의미를 봐도 당연합니다만은 i 값이 커져. i 값이 커져. 관성 모멘트가 커진다라는 말은 회전 잘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회전을 잘 안 한다라는 말은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주기가 길어진다라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또 식이 맞죠. 자, 단진자 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일반화된 여기 식이 있으니까 어떤 관성 모멘트를 집어넣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문제로 예제로 풀어본 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쌤이 그냥 쭉 할게요. 길이가 L인 밀도가 균이란 막대가 있다. 자, 여기 방금 배웠었던 여기 Li 값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끝나요. 그죠? 자, 공식 하나를 외워놓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 있는데, 뭐 이렇게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외우고 다니진 않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중력 가속도를 구할 수도 있다. 거꾸로. 실제로 그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 단진자의 주기를 측정해서 중력 가속도 측정하는 실험이 있거든요. 해요, 이렇게. 그래서 주기를 측정합니다. 원래 알고 있었던 우리 공식에 집어넣어 보는 거죠. 2파이 루트 G분의 L인데 나머지는 측정을 해야지. L 측정하고 T 측정하고 요거 측정을 하면 결국 G 값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실험에서는. 뭐냐면 각도에 의해서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이 세타가 아주 작을 때라고 기준을 뒀는데 그게 좀 커져 버리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식을 쓰는데 오차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진폭이 줄죠. 감쇄 진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주기가 늘어나는 일이 생겨요. 만약에 한 번 갔다가 오는데 생각해봐. 그럼 공기 저항이 있으면은 더 천천히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주기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뒷부분에 파동에 대해서 배울 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문제를 푸는 적이 있었는데 요거 쌤이 방과후 때 해주긴 했었거든. 근데 시험 문제는 조금 다르긴 했어요. 시험 문제는. 자, 한 번 더 잠깐 풀어봐요, 이거. 이거 푼 적이 있었을 텐데 잠깐만 풀어봐요, 다시. 그 다음 문제도 좀 익숙하게 풀려면 해봐요. 자, 한 3분, 5분 정도 풀어봅니다. 자, 만약에 지금 얘를 x만큼 이동시켜서 놨다라고 했죠. 그러면 작용하는 힘들을 다 표시를 해볼 텐데, 자, 이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하면 안 됩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작용하는 힘, 모든 힘을 표시를 하면, 이렇게 수지 강력들이 작용하고, 그러니까 Y축으로는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X축 방향으로는 운동 마찰력들이 작용할 텐데 미끄러지고 있잖아. 자, 수직 항정 차이 때문에 같은 마찰 계수가 있다고 해도 여기 왜 오른쪽에 있는 힘이 더 큽니다.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적어 봅시다. 요 세 개를 한번 써볼게요.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든 힘이 0이다. 그러니까 mg가 두 수직 항력 합과 같겠지요? X축 방향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요 MA 값, 여기 X2다 값을 얻어냈기 때문에 전개를 쭉 하면 되는데, 자, X 방향이라는 것이 기준점 여기가 있다면 여기서부터 X만큼이야. 그지? 그래서 X를 플러스 방향으로 잡게 되는 거죠. 자, 기준점이 여기가 원래 있었던 기준점이 0이기 때문에 X만큼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거죠. 자, 이거 부호 잘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힘, 왼쪽 힘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되죠. B쪽에서는. 자, 요거 두 개만으로 못 풀기 때문에 돌림인 평형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A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이 평형이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X 값을 가지고 이렇게 mg가 어디로 작용하는지를 적게 됐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요. nb가 나옵니다. nb가 나온다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식에서 na도 나온다라는 거죠. na도 나와요. 자, 그러면 na랑 nb랑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다. 집어넣어 볼까요? 이렇게 되겠네. 그대로 집어넣은 거죠. 자, 우리가 원하는 꼴이 있죠. 단조와 운동 방정식, 이렇게 한번 미분 방정식에 꼴로 다시 나타낼 수가 있겠다. 자, 연산했더니 이렇게 요약이 되고 넘겨버리면 이런 꼴이 나오네.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계수가 오메가 제곱이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주기를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 시험 문제 낼 때는 아마 이 마찰 계수를 다르게 줬을걸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이 풀이를 외우는 게 아니라 풀 수 있으면 여기 뭐 개수가 달라진다 해도 똑같이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설명을 했는데 운동마찰 개수 바꾸면 틀린 애들이 너무 많아갖고 쌤도 좀 놀랬습니다만은 자 이거 방과후 때 쌤이 안내를 해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참고로 그 방과후에 문제를 좀 연습을 하는데요. 어 방과후 때 그 참고해서 쌤이 시험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 그 방과후 때 들었던 좀이라도 더 많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좀, 좀 더 그래도 유리한 게 낫겠다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합니다. 자, 좌우로 흔들리는 책상 위에 물체가 있다. 얘가 F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최대 진폭이 얼마가 되어야 할까? 자, 진동수는 일정한데 최대 진폭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똑같이 진동을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떨리면 당연히 안 미끄러지죠. 근데 많이 떨리면 당연히 미끄러집니다. 그 최대 진폭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죠. 자, 이것도 잠깐 시간 줄게요. 풀면은 여기 줌 채팅창에 풀었다고 말해줘요. 자, 봅시다. 자, 관성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래쪽 면이 이쪽으로 올 때라고 쳐볼까? 그러면 이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하지. 이게 관성력이 작용할 거야. 만약에 왼쪽으로 가속도가 A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관성력은 MA로 작용하겠지. 그지? 그럼 마찰력은 어디로 작용하겠어, 당연히? 당연히 이쪽 반대편으로 작용하겠지요, 마찰력이. 그죠? 자, 이게 마찰력으로 작용하는데,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MA가 결국 멈춰 있다. 멈춰 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클 때가 뮤 S MG가 되죠. 자, 요걸 적은 게 밑에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이만큼 커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단조화 운동을 한다 했으니까 얘 변이 값을 x로 둔다면, 왜냐면 지금 진폭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진폭이 나오도록 변이로 식을 적은 거죠. 그래서 변이가 x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단조화 운동의 식을 적었죠. 요거 투닷을 하게 되면 가속도가 결국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하고 코사인 값으로 나온다 했잖아. 이게 결국 요 값이라고 이야기했지. 단순좌 운동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가속도의 크기가 이만큼이야. 가속도의 크기가. 그지? 자, 지금 이 마이너스 왜 나왔냐? 실제 가속하는 게 왼쪽입니다. 이게 x2-이에요. 그죠? x2-. 근데 우리는 관성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가속도의 크기 값으로 관성력을 집어넣은 거예요. 알았지요? 그래서 만약에 평형점 여기였고 이쪽으로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의 값이 나왔지. 지금 이 위치가 x예요. 이 위치가 x인데 x가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커졌단 말이야. 그런데 가속도는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지. 근데 관성력 봐요. 관성력은 또 오른쪽으로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MA의 이 관성력은 오른쪽입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요 A 값의 크기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크기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M 날아가고, 가속도만 비교하면 되는데, 가속도가 요만큼의 크기였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거보다 작아야 된다. 그 말은, X의 최대치가 이만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말을 식으로 바꾸는 게 됐으면 풀렸을 것 같아요. 미끄러지지 않고 가질 수 있는 최대. 그래서 요만큼이 나왔을 거고, 요만큼이 나왔을 거고, 그리고 최대 진폭이라 나왔으니까 진폭이 나오는 식을 적으면서 결국 이 A 값이 진폭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A라는 값이 진폭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적었던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아, 참. 요거 참 정답이 오메가를 결국 F로 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전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자, 오메가는 2파이 F.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오메가는 2파이 F입니다. 오메가는 2파이 F예요. 아까 처음에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T분의 1이 F잖아. 그지? 그리고, 그리고 T분의 2, T분의 1. 2파이분의 오메가. 그러니까 결국,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아이고. 자, 이 문제를 풀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 이 문제를 쌤이 이거 역학적 에너지로 한번 풀이를 해봐 줬을걸요?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도 풀어보고, 두 번째는 운동 방정식으로도 풀어보세요. 자, 둘 다 풀어봅니다. 자, 먼저 운동 방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걸로 풀고, 어떤 학생은 저걸로도 풀고 막 좀 그러네. 같이 보자. 만약에 지금 이 그 위치를 x를 0으로 기준을 둬봅시다. 그러면
x만큼 늘어났을 때에, 자, 지금 x가 0인 지점은요, 용수철 자체의 평형점입니다. 용수철에 아무 힘도 가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x만큼 늘어나게 되면 보온력이 kx가 되겠지. 아래쪽으로는 mg예요. 그러면 요걸 쭉 정리를 해보면 m으로 양변을 나누고 왼쪽으로 전부 다 항을 다 이완시켜버리면 이렇게 되잖아. 자, 이거 x-k분의 mg를 x 프라임으로 치환을 해버리면 그러면 요거 양변 미분해 볼래요? 그러면 요거 미분꼴로 나누면 요거는 x x2 닷 프라임 x 프라임의 2 닷이 되고 오른쪽은 x 미안해 요거 참 이게 아니라 미분한 꼴이니까 이렇게 적어야겠다. 9번 미분하면 x 프라임 2 닷이 x 2 닷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지. 치환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은 거고 x 프라임. 그 다음에 x2 프라임은 x 프라임 2 다시 되겠지요. 자, 결국 우리가 원하는 꼴이 나온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어디냐면, 자, 요거 이렇게 치환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만큼 늘어난 것에서 이게 x잖아, 그지? 용수철 자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의 기준에서부터 x만큼 늘어났다면 요만큼 뺀 값, 이만큼 뺀 값이 바로 k분의 mg인 것이지. 그게 x 프라임이라는 거야. 자, 이게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느 지점이 결국 x 프라임이냐. x와 비교했을 때 x 프라임이라는 이 값은 어디냐. 참고로 평형점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평형점이에요. 왜냐하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0이 되는 곳, 이게 0이 되는 곳 생각해봐요. 그러면 kx가 mg가 되는 곳이야. 물체에 매달았을 때의 새로운 평형점이죠, 여기가. 물체에 매단 뒤 평형점이 여기입니다. 그때의 길이가 여기에 뭐 x0라고 할까요? 요만큼 x0가 되는 거야. 여기 x0. 자, 그 말은 x 프라임은 원래 x 빼기 평형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맞지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진동시켰을 때도 질량이 M인 애가 용수철 상수가 K일 때에 그때의 주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세로로 매달아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형점이 이동할 뿐이지 똑같은 용수철 상수와 질량이 있으면 같은 주기로 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평형점의 이동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운동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역학적 에너지로도 풀어도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어도 돼요. 자,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렇게 했었어요. 만약에 평형점에서부터 x만큼 늘어났다라고 치면 결국 원래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가 x가 0인 지점인데 x만큼 늘어나게 되면 결국 용수철 위치 에너지가 생기잖아. 탄성 위치 에너지. 그리고 위에 있는 x가 0인 지점을 중력 위치 에너지도 0으로 기준을 잡으면 내려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mgh x 그리고 속도가 생겼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생겼네. 자, 이게 처음 역학적 에너지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시간으로 미분하면 결국 A가 나옵니다.
시간으로 미분하면 요 V가 A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단조와 운동 미분 방정식을 또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으로 미분해서 변화가 없다. 0이다. 자, 그거 미분하면 요런 꼴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됐냐면 요걸 dt로 미분한다라는 거죠. d 2분의 1 k x 제곱을 dt로 미분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dx, dx 이렇게 처리해도 똑같잖아. 자, 이 값 자체가 v입니다. v. 여기 있죠. 그 다음에 x로 미분하면 kx가 되니까 이렇게 적은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똑같이 한 거예요. 자, v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했어요. 이것도 dt분의 d, 아이고, 여기다. d 2분의 1 mv 제곱을 할 건데, 원래는 이걸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dv 해도 똑같지요. 자, v로 미분하면은 mv가 되고, 그 다음에 dt분의 dv는 x2 되겠지요. 여기 있는 식이 됩니다. 여기 있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한 겁니다. 자, 나눠질 게 있네요. dt분의 dx가 v잖아요. 나눠질 거 나눠지고, 정리하면은, 자, 요 x 값에 해당하는 이 변이를, 요렇게 한번 기준을 둬봤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은, 평형점이 새로 바뀝니다, 실제로는. 평형점이 새로 바뀌고, 여기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x 기준을 여기로 뒀기 때문에 여기 뒀기 때문에 이만큼 한 뒤에 원래의 단순조화 공식으로 쓰면 자 그러면 이 x 값이 범위가 코사인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x는 결국 0에서 2m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2xm까지. 자, 전개를 하면 자, 요거 x2에 대해서 전개를 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지? 결국 밑에 있는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요거 날릴 거 날리고 정리하면 자, 요 xm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보면 더 날아가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자, kxm이 있는데 요거 mg로 집어넣으면 쭉쭉쭉 다 없어지고 결국 오메가 값이 나오긴 해요. 자,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전 페이지에서 했었던 것처럼 해볼까요? 그러면 mx2 닷 지금 요거 적은 겁니다. mx2 닷 그리고 플러스 자 요런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보자 여기가 k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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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다시 괄호 이렇게 묶으면 안 되네. kx 마이너스 mg가 결국 0이다. 요렇게 해서 아까 전처럼 똑같이 해도 됩니다. 요거 치환하는 거죠. 요걸 x''으로 치환을 하면 결국 mx' 2 닷 더하기 더하기 자 요거 했을 때 x' 은 0 이런 걸로 나온단 말이야. 자 요렇게 할 때
잠깐만, 요거를, 요렇게 해야 되겠다. K를 앞으로 빼고, 잠깐만, 여기서 K를 앞으로 빼고, 이렇게 K분의, 이렇게 처리하고, 밑에가 여기 K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만큼만 치환하는 거죠. 요만큼만. 요만큼만 치환해서 X 프라임으로 집어넣으면, 결국 K, 요런 값으로 되겠다. 자, 결국 똑같은 그 오메가 값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로 하는 것도 방법인데, 아까 했었던 것처럼 치환해서 전개해도 똑같이 운동의 주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봤는데요. 자, 요 문제도 한번 풀어봅니다. 예전에 이거 4장 30번 할 때 풀어봤거든요. 근데 9장에서 16번으로 한번 더 나옵니다, 이게. 자, 이거 우리가 오늘 배웠었던, 수업했었던 이 진동에 관련된 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자, 요거는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저것도 풀어봐. 쌤이 아까 전에 단톡방에 올렸던 거 있잖아. 그것도 한번 풀어봅니다. 자, 쉬는 시간 가지면서 요 문제까지 해결하고, 그러면 11시 20, 24분에 봐요.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봅니다. 자, M을 올려놨을 때의 압축 요만큼 됐고, 3M이 더 추가가 된다면 또 3X만큼 압축이 될 거라서 새로운 평행점, 운동에 대한 평행점에서부터 진폭이 요만큼이 되는 거야. 진폭이 이만큼이란 말이지. 그럼 위로도 당연히 3X만큼 올라가겠다, 그지? 위로도 3X만큼 올라갈 거예요. 자, 그 지점을 그림으로 그리면 결국 위로도 3X만큼 올라가는 거지. 자, 이때가 그 용수철의 복원력이 제일 셀 때입니다. 용수철이 질량 라지 M을 끌어당기는 힘이 제일 셀 때라고. 자, 그러면 용수철의 복원력이 얼마냐? 복원력이 얼마냐? 자, 여기 원래 용수철 길이가 여기였단 말이야. 원래 용수철이. 아무 힘도 받지 않았을 때 용수철이 요만큼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EX만큼 압축이 돼버리면, 늘어나게 되면, EX만큼 늘어나게 되면 복원력의 크기는 이만큼이 되겠지. 그 복원력의 크기가 라지 M을 들어 올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계속 전개를 하면 X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 스몰 m의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풀이가 그림으로만 이렇게 잘 그려지고 새로운 평형점과 그리고 복원력이 가장 클 때가 언제였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많은 식을 적지 않고도 풀 수 있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이번에 9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4장에서 풀이했었던 것과 좀 비교해보면 여기 좀 더 간단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라고 했는데요. 자, 요 잠깐만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 뒷부분에서 우리 그 전자기학 하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균이랑 전기장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플러스 X만큼 가한 상태에서 자, 전기장이 가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전하량이 Q라고 합시다. 자, Q가 힘을 받아요. 이걸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고 그러면 Q가 아니라 Q분의 Q분의 Q가 되는 한마디로 1이 되는 이걸 1쿨롱이라고 합니다. 질량은 표준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전하량의 표준 단위는 쿨롱이라고 하고 자,
1쿨롱을 놨을 때, 1쿨롱을 놨을 때 얼마의 힘을 받을까? 이때 받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기장이라고 불러요. 전기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 자, 뒷부분 이야기 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만약에 거미줄을 이렇게 쳤어요.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 거미줄이 어떤 거미줄이냐가 궁금한 거야. 이미 펼쳐졌어요, 이렇게 거미줄이. 그럼 여기에 만약에 잠자리가 붙어요. 잠자리. 먼저 똑같이 그렸네. 잠자리가 붙어요. 그럼 힘을 많이 받을 거야. 그다음에 파리가 붙었어요. 파리가 붙었어요. 그럼 얘는 작은 힘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누가 붙냐에 따라서 다른 힘을 받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펼쳐졌었던 거미줄은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내가 궁금한 게 바로 이거야. 거미줄이 어떤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거미줄이었을까? 어떤 거미줄이 그 전에 펼쳐져 있었느냐? 자, 이걸 비교하려면 똑같은 애들을 매달아 봐야 돼요. 자, 여기도 팔이 매달아야 되고, 여기도 팔이 매달아야 되고, 여기도 팔이 매달아 봐야, 똑같은 파리들을 매달아 봐야 어떤 거미줄의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거미줄이 펼쳐져 있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전기장이라는 것은 힘이 작용하긴 하는데, 1쿨롱이 있다면 얼마의 힘을 받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Q가 있다라면 이 전기장에 의한 힘은 1쿨롱이 받는 힘이 E였으니까, 전기장이었으니까, 그러면 Q라는 쿨롱이 받는 힘이라는 것은 결국 QE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자, 요거 풀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봅니다. 시간 좀 줄게요. 시간은 11시 40분까지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 충격량을 I로 뒀어요. 충격량이 뭔지 알죠? 운동량 변화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펑 이렇게 치면 얘가 어느 정도 들렸다가 단지 인자 운동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각도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구하라. 그냥 어떤 각도로 커지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좋겠다, 그지? 자, I로 치면 올라갑니다. 자, 충격이 가해지면 한마디로 운동량 변화량을 생각하면 된다. 이게 얼마냐? 이만큼이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다. 결국 정지했었던 애이기 때문에 나중에 MV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자마자 MV가 됐을 거야. 그래서 이만큼 커졌다고. 각도가 가질 수 있는 이라 했으니까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짜를 그려야지요.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최대로 높아졌었던 이 높이가 이만큼 올라갔다면 원래 길이가 L인데 요만큼이니까 코사인만큼이야. L 코사인만큼, 그지? 그래서 L 코사인만큼이 높이가 올라간 거지. 여기에 바로 전체 길이 L에서 L 코사인만큼으로 이렇게 빼면 그만큼 차이가 일어나죠. 그러면 여객자 에너지 보존을 써볼까요? 그러면 초기 운동 에너지가 MV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V라는 말을 식에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I로 적어봅시다. I로. 알았죠? I로 적어볼 거예요. 그럼 운동 에너지 공식이 보면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I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도 자주 적어요. 2M분의 P 또는 여기서는 I라고 해놨네. I제곱. 원래는 2M분의 P를 많이 씁니다. 2M분의 P를 많이 쓰는데 문제에서
충격량으로 줬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이 이만큼이 결국 P가 됐기 때문에 이걸 쓰자라는 거죠. 운동 에너지는 결국 2분의 1 mv 제곱이었는데 이게 중력 위치 에너지로 변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i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 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코사인으로 정리만 하면 됩니다. 결국 이 코사인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었어, 이거는.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각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뭐, 역함수 써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만은, 이건 원래 그 교육과정에 안 나와 있어요. 코사인 역함수는 안 나와 있다고 쌤이 알고 있어서, 그냥 코사인이 얼마냐, 이렇게만 표현해도 정답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했다. 자, 이게 혹시라도 안 풀렸다면, 이 i라는 것과 MV의 관계를 가지고 결국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적었어야 되는 요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힘든 과정이 없었어요. 그죠? 자, 2번도 계속 풀어볼까요? 자, 맞다. 이거 일과 에너지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냐면은 아래쪽으로 mg가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는 이쪽 방향으로는 자, 여기 보면 mg 사인 세타만큼이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토크로는 L, F, R 크로스 F를 하면 결국 L 곱하기 이쪽 방향 힘이 토크로 작용을 합니다. 자, 토크가 작용할 때에 일과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자, 결국 이렇게 하면 돼요. W는 FS잖아. 그치?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토크가 작용해서 어떤 각도만큼 움직였느냐. 이렇게 해도 됩니다. 회전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해준 일이 결국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될 거기 때문에, 변화량이기 때문에, 지금 원우동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원우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결국 어떤 각도에 따라서 토크가 계속 변합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적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결국 2분의 1 mv제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0이라는 각도에서 시작해서 세타만큼 올라가는 경우야, 지금. 그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작아지긴 할 거예요. 운동 에너지 작아지긴 할 거예요. 자, 0이라는 각도에서 작아지는 값이 얼만큼이냐? 이만큼 작아지겠지. 자, 처음에는 빨랐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멈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변할 거야. 자, 토크는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습니다. 요거 전개를 쭉 해보면 세타로 적분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세타 넣고 0 넣고 하면 결국 요 값이 되는 거고 자, 결국 정리를 하면 아까랑 똑같은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일과 에너지로도 알 수는 있습니다. 일과 에너지로도.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전처럼 운동량, 운동량이랑 그리고 저기 뭐 있냐? 아까 전에 운동량이랑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선운동으로 이렇게 위치 에너지로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풀 수가 있고,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이건 연습을 안 했을걸요? 토크가 한 일. 이건 아마 우리가 연습을 안 했을걸? 자, 2번 봅시다. 전기장이 계속 가해진 상태에서 단일자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전기장이 가하지 않았을 경우, 자, 전기장이 가해지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의 일정한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아까 전에 Q 전화를 갖고 있던 애가
힘을 받겠다. 그러면 아래쪽 mg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QE만큼의 힘을 받는 물체야. 이게 계속 작용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자, 아래쪽 작용하는 힘, 그리고 전기력, 중력과 전기력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자, 얘가 결국 같이 작용하니까 힘의 합력을 알 수가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작용한다라는 거지. 그지? 이게 결국 새로운 중력이 돼서 이 공간에서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형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평형점이 중력만 작용했을 때는 여기였지만, 전기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공간에서는 여기가 새로운 평형점이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같은 이쪽 방향 같은 지폭을 가지고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이게 근데 그 벡터가 합의되면서 대각선 길이가 됐으니까 더 커졌잖아. 그지? 더 커졌기 때문에 요거 새로운 중력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진자 주기 공식의 G값이 요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단진자 주기 공식에서 중력과 속도를 이렇게 G'라고 했는데 새로운 중력이 G'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 G' 값에 G 대신 이 G'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주기값이 이거잖아요. G잖아요. 그죠? 크기 비교를 해보면 되죠. 분모가 더 커졌네. 분모가 더 커졌으니까 결국 결과적으로는 작아졌겠지. 그죠? 그래서 중력이 더 세진 효과가 생겼으니까 더 빨리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정량적으로 답하라. 그러니까 얼마만큼이 결국 중력과 속도가 추가가 되느냐. 그걸 감안해서 주기를 따져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3번 알아볼까요? 이번엔 전기장을 위쪽 방향으로 가래요. 위쪽 방향으로 전기장을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Q의 전하를 갖고 있던 애는 이쪽 방향으로의 힘을 받겠죠. 계속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mg도 계속 작용하는데 F도 전기력에 의한 이 F도 계속 작용하는 거지. 자, 아까랑 똑같아요, 그러면. 자, 아래쪽 작용하는 힘, 위쪽으로 전기장 때문에 결국 QE만큼의 전기력이 생기는 거지. 그럼 결국 이 공간은 자체로 mg2'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중력 가속도로 운동하는 공간처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식 똑같이 집어넣으면 되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주기가 원래 전기장이 없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아이고, 전기장이 없을 때는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이번에는 분모가 작아졌죠? 작아졌으니까 전체 값은 커지겠네. 그죠? 중력이 약하니까 결국 천천히 내려오니까 주기가 더 커지는 겁니다. 자, 풀고 난 뒤에도 꼭 이렇게 물리적인 현상으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검토 과정이기도 하고요. 이게 한마디로 중력이 약해진 효과가 때문에 원래 중력보다 이만큼 이 공간 자체가 중력 가속도가 작아진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더 천천히 내려오니까 더 천천히 내려오면은 당연히 오래 걸리겠지. 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카이스트 면접 문제인데 또 24년도 겁니다. 자, 여기서도 진자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렌즈 부분은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문제 읽고 넘어가자. 어느 행성의 표면으로부터 전체 높이가 건물이 라지 H네요. 각 층의 높이가 델타 H. 각 층의 모든 것이 다 동일한데, 여기에 실이 L인
끝에 질량 m이 매달려 있어요. 작은 진폭 세터로 단진자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지하 1층도 있고 n층까지 있는데, 자, 각 층의 중력 가속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지구 표면에서는 그냥 동일하다고 보지만 여기서는 좀 다르게 한번 바라보자. 그럼 여기에 중력 가속도가 있을 거고 여기에 중력 가속도가 또 있겠지.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높이 때문에. 자, 이때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는 어디냐? 여기를 하자. 자, 천장의 값을 중력 가속도로 하자. 이 말입니다. 이 뭐냐면 델타 H가 그래도 L보다는 좀 클 거기 때문에 꽤 클 거기 때문에 이 약간 좀 크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높이에 있는 부분의 가속도 값이 이 층을 대표하는 중력 가속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문제를 볼게요. 자, 세 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요거 저기 시간 쉬는 시간 포함해서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니다. 자, 그럼 몇 시까지 푸냐? 몇 시까지 푸냐? 일단 15분 줄까요? 15분? 자, 그러면 1시, 그러니까 12시 15분까지, 12시 15분까지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 자, 풀었다면 몇 번 풀었다, 이렇게 말해줘요. 자,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이거 좀 지우고 하자. 자, 볼게요. 단진자의 주기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구 반지름이 R이 돼 있고 높이가 또 H가 있는데 자, 이거 결국 지구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리를 지구 반지름 R이라고 두고 여기 남아있는 몇 층 몇 층이다 할 때에 이 충수로 결국 F층이라고 하면 N층이라고 할까? N층이라고 하면 N 델타 H만큼이 될 거야. 이만큼이 한 층이 될 거니까 결국 이만큼 전체 층 높이가 되는 거죠. 결국 그때의 중력 가속도가 달라지잖아요. 자, 이때는 새로운 중력 가속도가 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기 공식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자, 주기 공식이 이렇게 됐으니까 중력 가속도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지하 1층의 기준이 지표면입니다. 그죠? 지하 1층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의 중력 가속도가 지표면의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고, 중력 가속도는 마이올린 법칙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n층이 되면 전체 높이가 h니까 지구 반지름 r 더하기 h가 결국 지구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되는 거고, 자, 여기 값들을 중력 가속도 값을 오른쪽에 있는 요 주기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주기가 나올 겁니다. 자, 구하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 볼까요? 왜냐면 지구 질량, 만유인력 상수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상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요 값이 나오고 자, 루트 했기 때문에 제곱이 없어졌습니다. 자, 반지름 아래 수식으로 구하시오. 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그 나와 있는 정보가 만유인력 상수도 없고 지구 질량도 없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 수 있는 거고 구하라고 하는 값도 어떻게 보면 나와 있지 않은 기호들을 나누다 보면 없어질 수 있다라는 힌트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자, 각각에 해당하는 중력 가속도를 구한 뒤에 주기 공식으로 바로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결국 H를 구하는 거구나. H를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두 번째. F층의 주기는 F 플러스 1층의 주기보다 큰가 작은가? 자, 아까 이미 풀이해서 다 나왔습니다만은 자, 여기 값이 커지면 이게 건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만큼 높이가 되면 요 H 부분이 그 건물의 높이만큼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어쨌든 높이가 자꾸 높아지면 G값은 작아질 거고 G값이 작아지면 주기는 커지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더 높으면 지구 중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결국 중력이 약하니까 더 약하게 천천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더 천천히 떨어진다는 말은 주기가 길어진다라는 뜻이죠. 자, 요런 관계를 아까 전에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F층이 되고 그러면 N이 자꾸 커지게 될 거고 F층이 자꾸 이제 층수가 올라가면 중력 가속도가 작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 주기는 길어진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델타 H 값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120층이라고 하면 반지름을 알아보자. 예, 우리가 아까 했던 공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20층이 한 층에 5m야. 그럼 전체 높이가 나오는 거죠? 전체 높이. 그리고 요건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나머지는 결국 R만 남았으니까 R에 대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몇 미터냐 이게?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64,000보다는 조금 작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건물의 높이의 차이에 따라서 중력 가속도가 차이 나는 것들을 가지고 지구 반지름도 구할 수 있었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높이와 여기 높이의 중력 가속도의 차이가 있다. 요거 G 프라임, 요거 G 프라임이라고 할까? 그래서 주기를 통해서 이 중력 가속도의 차이가 나온다면 그러면 여기 반지름도 구할 수 있는 지구 반지름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지구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6,000km. 자, 여기 정도가 그 진동 관련된 건데 문제 하나만 더 풀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풀어봐요. 시간은 한 5분 줄게요.